이전받아서 뭐 장류를 그냥 물만 타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내가 사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개발돼 있어요. 농진청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발한 걸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데 이걸 사업하려는 분들한테 그 초기 자금 무상으로 이전해줘요. 그럼 내가 이걸로 사업하겠다 그러면 그 특허 기술을 이전받고 판매 금액의 몇 프로만 이전료를 주면 돼요. 판매 금액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거고. 근데 더 좋은 건 그 기술을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화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자금도 한 1억 정도 무상으로 줘요. 사업 계획서만 잘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뭐 이걸 조금 염두에 두고 좀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이전 가능한 기술들 특허들 쭉 봐서 욕심 나는 거 있으면 그냥 신청해서 받으셔야 돼요. 뭐 굳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최근에 저도 2개 정도 이전 받아서 사업화 했어요. 왜냐면 개발 비용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홍보 지원도 해주니까 자기네들 국가 기술이 사업화되는데 실적 만들어야 되니까 막 홍보 지원도 하고 창업 교육도 하고 막 그래요. 필요하다면 수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그 기관을 좀 지켜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농진청 이거는 여러분들이 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박사분들 내 관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농진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시로 만나고 그냥 좀 교훈을 트면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전문가들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재단은 지역은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저 밑으로 전북 지역으로 이전할 아직 조금 설렁설렁해요. 아직은 수원에 있어요. 제가 이제 땅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수원은 공원이 한 287개 정도 돼요. 인구 대비 공원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1월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니까 그 한 편이 좀 관리가 안 돼서 한 250평이 인근 초등학교에 그냥 주말 농장으로 분양돼 있는데 애들이 흙을 어떻게 다루지를 못하니까 완전 돌덩이에요. 그래서 막 비닐 멀칭해서 그걸 봄에 갈아서 막 비닐 조각에 날리고 난리였는데 이거 누구가 관리하나 봤더니 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땅 250평을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1월 공원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으로 만들어 볼게요. 꽃밭처럼 아름다운 텃밭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담당자가 당신을 뭘 믿고 이 땅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잖아요. 사진. 그걸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 가져가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삽이 5cm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250평을 곳을 그냥 요 80평만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여전히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분양 그대로 해서 옆에 못하는 놈이 있어요. 비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더 이상 비닐 멀칭 못하게 화학비료, 항농약 안 쓰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 혼자 밤에 삽질하는 거예요. 80평. 그래서 이건 제가 개발한 농사용 자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초보들이 50가지 채소를 언제 어떻게 몇 cm 간격으로 심을 수 있는지 그 정보가 들어있는 자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대당 3만원. 원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날 20cm 간격으로 옥수수 심고 있는 건데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괜찮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하루에 뭐 수천 명 산책하는 산책로변인데 막 어르신들이 뭐 레이저 광선을 쏴요.
어떻게 하면 여기 농사 지을 수 있냐고. 그래서 얼른 나눠드렸어요. 혼자서 이거 풀법을 쇠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농기구 보관함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얼른 나눠드렸더니 역시 어르신들은 방법이 좀 달라요. 제가 심어놓던 먹도 못하는 꽃이라고 다 뽑아버리고요. 고추를 막 순식간에 고추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옆에다가 제라늄 심고 계속 꽃을 심었어요. 심는 이유를 가르쳐 드렸더니 이분들이 또 그런 의미가 집에 있는 꽃들을 막 옮겨 심기 시작해서 좀 다르죠. 어르신들 막 풀 진짜 핀셋으로 뽑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땅 준 그 담당 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원 같은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거지. 땅 주는 거 말고는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빛나게 해드릴게요. 이 금싸라기 땅을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또 계속 하니까 뭐 수천 명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시청 게시판에 칭찬의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원 같은 거 입 밖에 꺼내지 마셔야 했던 팀장님이 밥을 사주시면서 뭐 필요한 게 없네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어르신들 삽 들고 다니고 이거 힘든데 그랬더니 300만 원 들여서 농기구 보관소도 지어주시고 길도 넓혀주시고 대비상도 만들어주시고 한 달 뒤에 공원녹지사업소 소장님이 다시 밥을 사주시면서 수원에 공원이 287개예요. 그래서 근데요 확대하시죠. 시책 건의하게 제안서를 하나 직접 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1시간 안에 보내드렸어요. 미리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11월 달에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표창장을 주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시장님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겨울인데 뭐 천연 소재로만 하니까 썩어가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요. 여기가 덜 관리가 안 되는 골칫거리였는데 처음에 삽이 5cm도 안 들어가는 게 한 해 지나니까 깊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되게 다르죠. 그리고 막 꽃이 벚꽃 날릴 때쯤 막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막 뭘 심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막 자기소개서라고 3장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편지로 주는 분이 계시고 이게 이제 7월, 8월, 9월 풍경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가 저희가 이제 작물 종류가 몇 가지인가 봤더니 한 2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전히 매일같이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일기를 쓰는데 팔로워들 중에 요리사들이 제가 농부인 줄 알고 막 어떤 거 키우세요? 그럼 200가지 리스트 보내면 팔라고 그러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 밭 보러 한 100명이 넘게 다녀간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점심때쯤 밭에 가면 맨날 이 모양이에요. 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뭘 따먹고 있고 막 해설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에서는 견학, 뭐 저렇게 또 원장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막 설명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데 막 사철 딸기 따서 자기 따님에다가 막 넣어주고 있고 주인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주인인데 확 놀래요.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맹독성 농약 쳤는데 요리사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고요. 전년도에 시체 건의하자고 사업 계획서도 줬는데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초대해서 팜파티를 했어요. 저희 어르신들 20명하고 준비를 해서
대빵한테 이걸 보여줘야 뭔가 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힘을 갖겠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보고 각자 음식 조금씩 가져오라 그러고 저한테 맨날 얻어먹었던 요리사들 5명이 요리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 텃밭 옆에 잔디밭에다가 저렇게 펼쳐서 파티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멤버들 20명, 손님 20명에서 40명 계획을 했고요. 그림이 좋잖아요. 막 꽃밭처럼 예쁜 밭에다가 파티. 그 시장님이 또 월요일 저녁 6시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 6시 파티하기 제일 안 좋은 시간. 근데 이제 날씨가 맞춰주면 되겠다 그랬는데 비가 왔어요. 뭐만 하면 비가 와요. 근데 40명 초대했는데 100명 가까이 왔고요. 뭐 중앙일보에서 어째 알고 또 취재까지 나오고 시장님이 이거 왜 만들었냐 그래서 잔디밭, 산책로, 운동기구가 있는 공원은 전국에 다 있고 그런 물리적인 공간은 시민들한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생산성을 잃은 어르신들을 위한 조그마한 텃밭은 클 필요도 없고 그 넓은 공원에 잔디밭 조금만 뭉개면 저희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아니고 병원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을 높일 수 있는 좀 시민 가버넌스로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저 도와주신 공무원분들 칭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제안을 했을 때 정말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원의 좋은 공무원분들이 큰 기회를 주시고 직접 살펴서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했다. 그렇게 그럴 때는 이제 그 소장님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민 가버넌스의 표본이다. 이게 확대될 수 있게끔 공원녹지사업소 소장은 직접 챙기세요. 어르신들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직접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공원에 텃밭 만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확대하세요. 그래서 올해 5군데 500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이 만들어지고 공원사랑 시민단이라는 한 1,500명 되는 시민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회장은 저고요. 강원도, 홍천, 청도, 제주도 전국에서 저 밭을 보러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요. 작년, 재작년, 올해 평균 한 1,000명 오는 것 같아요. 오면 비용을 받아요. 저희가 안내하는 강의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고요. 왜냐면 제 개인 돈이 1년에 한 300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주대하고 전부 다 제가 사서 공급을 해드리는 편인데 사람들이 신기하죠. 저 공원 보러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농촌진흥청의 도시농업 담당자 37명 전 직원이 여기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농업의 어떤 논리가 없었는데 실제 살아있는 모델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농지청 도시농업과에서 도시농업 얘기할 때 최고의 모범 사례를 여기 소개하고 작년 올해 국회에 2번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담당자들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 없을 때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말에 가면 막 신문지 들고 와서 여기야? 이렇게 작아?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SBS, KBS, OBS, MBN 잡지사까지 한 해에 한 30-40군데 소개가 되고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도 인터뷰 자주 하니까 이제 사진 찍을게요 그러면 저런 자세. 되게 아까 그 세상 편지 쓰신 분. 저희 보통 한 명한테 요만큼 들어요.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경쟁률은 한 평균 7대1 정도 돼요. 예, 수원 이런 제가 약속드린 대로 새로운 도시농업의 모범 사례로 좀 알려져서 그래서 이제 조금 욕심이 더 생겼어요. 작년에 해외 사례들 얘기를 많이 해요. 도시농업 얘기를 할 때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뭐 일본의 시민농장, 유럽의 커뮤니티 가든 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전문가 소리 들으면 맨날 외국 얘기했는데 허탈한 거예요. 막상 가봐도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남의 얘기 맨날 해봐야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반대로 독일 애들이 우리 밥 보러 오게 만드는 그런 좀 아젠다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시에다가 저한테 땅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독일 애들이 클라인가르텐 협회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변하고 오는 그런 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결국 디자인이나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4년 경험이 있으니까 땅만 좀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400평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걸 400평은 사고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80조각을 냈어요. 저거를 400평을. 그래서 회원을 좀 의도를 가지고 회원을 모집을 했어요. 요리 연구가 요리사 뭐 한 20명, 그리고 디자이너, 사진작가, 언론인, 시장님, 부시장님, 부도지사 뭐 이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요 자리에 넣었어요. 시장님이 들어오니까 막 고위 공무원분들이 막 선을 대고 난리예요. 여기 땅 좀 달라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되고요. 대기 인원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 사진이 좀 달라지죠. 사진 작가 하나 있으니까 저기 신용하는데 저 새벽에 저렇게 삽질하고 있으면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사진 작가가 저렇게 저런 사진을 찍어주고 네. 저희 딸은 원래 숫기가 되게 저 닮아서 없었는데 지 예뻐하는 사람이 한 7, 80명 되니까요. 얼마나 활달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물을 한 200가지 알잖아요. 메리골드 얘기를 하면 이거는요 토마토하고 궁합이 좋은 거예요. 토양성충을 죽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석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경으로 저 공간을 저렇게 꾸민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제 작물과 채소로 충분히 공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건 좀 기적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건 저희는 여기서 회원들이 농사 짓는 법 안 가르쳐 주세요? 교육 안 하세요? 제발 좀 그냥 즐기세요.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깨너머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밭에 와서 인사사야기. 이웃들, 행복 텃밭 이웃들. 그래서 정보는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하시고 조금 나보다 나은 고수를 만나면 어깨너머로. 그래서 대신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텃밭, 밭에 대한 이야기, 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진 좀 2시간 또는 3시간짜리 행사를 매달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농사 전문가, 요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파티 형식으로 청청나무 그늘 아래서 테이블 2개 펼쳐서 농사 이야기, 요리 이야기 수업을 하고요. 보면 플래카드가 뭐가 없어요. 그냥 저런 POP 하나 손글씨로 해서 요리 수업을 해요. 할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저는 불도 없는 창고에서 저렇게 행사할 때가 많아요. 작년에 6번 했는데 4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안 올 때는 저보고 행사하라는 농부님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지금 핸드픽트 호텔의 레스토랑 세계 총괄 셰프인데 저희 전속 농부 명절 요리사예요.
작년에 네 번째 천연 농약 만들기. 저희 강사를 친환경 농사 짓는 농부님을 강사로 모시기도 하고, 뭐 김치 생각나지 않는 인테리어들. 뭐 이건 저 홍대 쪽에 자기 상수동 이태리라고 자기 레스토랑 2개 운영하는 잘생긴 남자 셰프인데 집은 부천이에요. 부천에서 수원까지 농사지로 저희 밭에 와요. 그리고 그 인연이 돼서 저하고 같이 농촌 일도 같이 하고 작년에 10월 달에 수원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하는 텃밭하고 묶어서 찾아가는 영화 상영 뭐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해서 텃밭 영화 상영, 텃밭 영화제 뭐 이걸 하자고 연락이 오고 사실 제가 꿈꾸던 건데 먼저 연락이 와서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연농이라는 다큐멘터리 패트릭 라이던이라는 미국 감독하고 강수희라는 한국 감독이 공동으로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걸 선정을 해서 저희가 10월 10일 날 저녁 6시에 상상은 뭐 6시에 요리 수업을 하고 해가 딱 지고 나면 그 텃밭을 배경으로 스크린을 걸고 그림 같은 텃밭 상영회를 하자 그랬는데 와 10월 10일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비가 왔어요. 그래서 불도 없는 저 망가진 창고에서 영화제를 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패트릭이라는 감독하고 강수희 감독이 연락이 와서 이런 좋은 행사에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저희 밭에 오시겠대요. 돈도 안 받고.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를 했어요. 사실 영화는 재미없었어요. 이때 뭐 대구, 뭐 창원, 뭐 그 전국에서 한 50명 가까이 또 오셨고요. 저희가 보통 행사할 때 한 30명 정도 예상하는데 뭐 이날 진짜 막 비바람이 쳤는데 그 저녁에 전체 한 60명 조금 안 되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근 중학교에 이 텃밭 프로그램을 창의적인 텃밭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요즘 STEAM 그래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 Mathematics, Art 요 5가지, 6가지인가요? 그 요소들을 농사를 통해서 교육하는 거,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교재 개발하는 걸 하는데 저보고 그게 개발되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난 니네들 찍는 그런 거지 같은 사진으로는 안 돼. 공문서로 사진 좀 제대로 찍자고 했더니 도와달라고 해서 텃밭 프로그램 만드는 거 제가 도와주고 사진은 저희 밭에 사진작가, 요리사 저희가 아예 봉사하는 걸로 작년 올해 이 교재 만드는 거에 직접 관여해서 그래서 지금 올 연말 정도에 그 교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시농업 가지고 방과후 학교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농진청에 저희가 만든 그 STEAM 프로그램이 공짜로 공개돼요. 상품 개발을 여러분들이 컨설팅 받아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에 도시농업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그거 이전 계약 돈도 안 받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셔도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이거 활동할 때 도와드릴 때 저희 10만 원 받거든요. 참고로 저 기업 강의 가면 1시간에 100만 원 받는데 종일 저 봉사를 해서 1년에 한 12번 도와드리거든요. 별도 보세요. 저러고 있어요. 애들하고 1년 동안 실제로 저희 텃밭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실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텃밭에서 농사 짓고 요리하고 뭐 하는데요. 눈빛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템 하나, 치유농업. 요거 키워드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공부하셔서 교육농장, 체험농장은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치유농장, 치유농업. 이게 정부 3.0의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고요.
그쪽이 아마 좀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도 아마 될 확률이 있어요. 의료보험으로 그 비용을 대체하는 데가 분명히 없거든요. 유럽에는 이미 그린 케어 팜이라고 이 치유농업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그 어르신들이 농장에 가서 농사활동하고 체험하는 그 비용을 국가가 내주는 그런 것까지 갔으니까 제가 처음에 물 없는 밭에서 농사 지었잖아요. 그리고 텃밭에서 어르신들하고 농사 짓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8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구부려서 농사 짓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전 사업가예요. 그래서 눈치채셨죠.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협회 회장하고 회원들이 저희 밥 보러 왔어요. 밥 보러 왔는데 생색은 관공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제가 딴 데 강의가 있어서 연결만 해주고 저는 빠졌어요. 근데 사진도 제대로 못 찍어. 뭐 별거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독일에서 저희 밥 보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저분들이 한국 왔을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데가 저희 밭이에요. 생각하면 된대요. 저희 올해 수업할 때 저희 딸이 보면 제가 막 사람들 앞에서 뭘 설명하고 있으면 멀리 있다가도 막 쫓아와서 저한테 탁 매달려요.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아빠야. 그래서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도시농부요.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텃밭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요즘 뭐 영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텃밭 영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구부려서 농사 짓는 거 힘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 개발한 게 이게 개비온인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철망에다가 내부에 특수 톤업 섬유를 덧대서 팔레트 하나에 한 40m가 접혀 있어요. 팔레트 아시죠? 거기에 1 곱하기 1m짜리 저 텃밭 시스템이 접혀 있는데 그걸 펼치면 한 40m 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흙이 없는 옥상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펼쳐서 흙만 넣으면 그래서 저기 이제 46cm 높이인데 감자든 뭐든 뿌리 식물까지 키울 수 있고 어르신들은 그냥 허리 구부리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저걸 개발했고요. 메타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조금 비싼 편이죠. 저게 이제 바닷물 속에서도 한 30년 녹슬지 않는 소재고요. 근데 이제 정작 팔리기는 군대에서 많이 사봐요. 뭐 탄약고 방어 벽 만드는 거죠. 뭐 감사하죠. 뭐 한 번에 뭐 한 300m씩 이렇게 사가니까. 네, 그리고 뭐 주요 시설물 보호 벽, 뭐 홍수 났을 때 홍수 방제 시스템 뭐 이런 정도 많이 나갑니다. 늘 의도대로는 안 돼요. 감사하지. 물 없는 밭에서 처음 농사 지어서요. 이제 농지청 개발 기술 중에 하나가 빗물하고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정화 시스템을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이걸 저희가 이제 이전 받아서 이 정화 시스템을 저희가 상품화했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이 겉껍데기는 아까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고요. 태양광으로 흘러가는 하천수를 끌어올려서 요 첫 번째 칸에서는 필터로 한번 정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머무는 그 물들은 이 뿌리가 밑에까지 막 내려가거든요. 저게 이제 중금속 빨아당기는 정화 식물들이에요. 맨 마지막 칸에 우리가 이제 물을 뽑아 쓰는 칸에서는 한 30분마다 UV 램프가 켜져서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세균들을 살균. 그래서 손으로 씻어도 되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화된 물이 저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저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도시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요. 그 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걸 개발을 했고요. 보면 공원에 저희가 텃밭을 만드는데 대부분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공간들이 있어서 지금 1월 공원에 저게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확대해서 공원 전체에 이제 확대하는 일들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원시가 MOU를 맺어서 지금 저걸 사업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닭을 키우고 싶어서 닭장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닭장 만드는 게 어려워서 살려고 봤더니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거 다 수입품이더라고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하나 개발을 했고요. 못 하나 없이 그냥 한 6마리 정도 도시에서 키울 수 있는 도시 양계 예. 그래서 동물 매개 교육, 동물 매개 치유 뭐 이런 게 지금 또 이슈라 뭐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뻐야 된다는 이 일반 농업하고 다르게 그래서 저걸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저 비용은 저희가 축산과학원에서 예산 한 2천만 원 받아서 디자이너 한 명한테 몰빵으로 다 줬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개발해서 올해 학교 5군데 저렇게 시범 설치를 했고요. 학교 꼭꼭 프로젝트라고 닭하고 닭장 설치할 때 저희가 학교 꼭꼭 입학식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도 하고요. 학급당 저걸 관찰하고 기록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납품을 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학교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20개 학교에 확대되고요. 아마 정책 사업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밭에서 자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농 기촌하는 사람들이 땅 사고 집 짓는데 자기 재산의 70%를 써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냥 땅 임대해서 그렇다고 컨테이너 박스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단열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한 명이 잠시 머물 수 있는 불편하지만 좀 세련된 집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마침 프랑스에 제 친구 하나가 좀 잘 나가는 건축가인데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도와줄래?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야 내가 요즘 요르단 프로젝트 하는데 2조짜리 빌딩 짓는데 2조 3평 그 친구 첫 마디가 야 3평이면 감옥보다 작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차로 이동할 수 있고 그냥 인허가 없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저희가 낭만적인 21세기 유목민들을 위한 그래서 로맨틱 노마드 그래서 로마딕이라는 브랜드로 집을 하나 설계를 했고요. 175cm 평균 남성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근데 그게 잠시 머물 수 있는 농막도 될 수 있고 온실도 될 수 있고 판매장도 될 수 있고 정자나 다양 2개, 3개 레고처럼 결합시켜서 다양한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만 이 공간이 좀 한국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대청마루와 그 기단, 바닥이 비어 있어서 통풍과 습이 안 올라오는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이 소위 격자 문양의 어떤 음과 양, 이런 것들을 디자인에 접목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산서원을 보면 단순한 집 구조물하고 마당 이게 연속되고 반복되면서 저 전체가 되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평짜리 하나가 아니고 3평짜리가 40개, 50개 뭉쳐지면 이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 디자인인데 이렇게 해서 최종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침 대구 도시농업박람회에 제안을 했더니 첫 납품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납품했어요. 괜찮죠? 3평 치고는 되게 근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밭하고 제가 하는 대나무 지주대 볏집하고 30평짜리 밭하고 요걸 납품을 했었고요. 괜찮죠? 3평치거든요. 근데 한 채에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왜 그래 비싸냐 그러는데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집은 집 따와야 되는데 저 단열 이중 페어글라스 문만 하는데 한 300만 원 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저걸 그냥 한 장짜리 하면 되게 싸구려로 쉽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올해 같은 폭염에 단열 안 되고 저희가 이게 에어컨 없는데 이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그래서 공기가 흘러요. 그래서 문만 열면 시원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집단화시키면 밭하고 이 3평짜리 집을 한 40채 갖다 놓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고요.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 꼬시고 있어요. 뭐 100억짜리 그 마을개발 사업에 막 100억짜리 건물 하나 지어놓고 위원장하고 사무장 둘이 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42채 놔도 10억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봐요. 그래서 안산에 대구도에 한 50개 놓고 싶고 수원 강교호수공원에 내년에 한 10개 놓고 싶고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럼 저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 있나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화장실을 넣으면 허가사항이라고. 그렇죠. 제가 이 텃밭은 사실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뭘 하면 좋을까 질문을 하면요 뭐든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그게 배추가 돼도 좋고요 무가 돼도 좋고 콩이 돼도 좋은데 콩 농사 짓는 농부로는 힘들고요. 그냥 콩 전문가가 되시면 한 명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배추 전문가가 되면 한 명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걸릴까 그러면 3년만 몰입하시면 상위 0.01% 안에 들어갑니다. 딱 3년만 몰입하시면. 그래서 아까 고사리 좋다라고 얘기한 게 고사리가 전망이 밝다가 아니고요. 아직 아무도 안 하니까 고사리에 한 3년만 몰입하시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지금 5년째 텃밭 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도시농부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 과정 속에서 상품 만들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걸 천천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잘하고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돈은 안 되지만 한 2, 3년 안에 이게 돈이 돼서 다른 것들을 다 좀 시간을 줄이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된장 만드는 걸 10년 하면요. 보통의 된장 농부들은 10년 동안 10번 된장을 담그잖아요. 근데 기록하는 된장을 담그면요. 단지 100개의 넘버링을 붙이고 재료부터 거기에 처리한 것들을 엑셀 파일에 정리해서 기록하는 사람은 1년에 100번 장을 담글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고요. 시작하시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수업은 별로 저는 되게 뭔가 옆구리는 찔러줄 수 있어도 진짜 필요한 건 자기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몰입해서 자기 공부가 되면 3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밭에 왜 사람들이 오냐면요. 제가 초대를 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당수동 행복 텃밭에서 저희가 두 번째 텃밭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한번 보시고 시간 내서 오시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종 관심 좀 가지시고요. 슬로푸드 협회라고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슬로푸드 협회에 또 맛의 방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역의 토종 품종이나 향토 음식을 맛의 방주에 등재하면 이게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있는 소비자 그룹들이 공유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지금 이쪽이 비어 있어요. 토종 품종 슬로푸드 소비자 운동 이게 도시에서 기동하거나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창업 상직하려는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입니다. 토종 중에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콩들 보면 기가 막힌 거 있고요. 옥수수도 안전뱅이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앉아서 한 50개 먹으면 혼자 그런 거, 뭐 사과 참외 뭐 이런 거 뭐 진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달거든요. 단점은 저장 기간이 일주일 안에 먹어야 돼요. 저는 그거 단점이라 안 보거든요.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나 안 끼어들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입 장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눈여겨 보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농기술 신화재단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든 한 개 기술 이전 받으세요. 이전 받으면 지원 사업까지 있어요. 그 이전 기술 지원 사업의 경쟁률이 2대1이 넘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재작년까지 0.9대 1이었거든요. 절대 떨어지기가 힘든 지원 사업. 제가 심사 나가서 이런 데는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농업은 되게 중요한 업이기 때문에 지원 받아서 하셔야 돼요. 지원에 목숨 거는 건 반대지만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안 받는 건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받으셔야죠. 적극 활용하십시오. 고맙습니다.